성공하였다. 오늘은 성공한 날이다. 죄를 짓지 않았고 속욕을 참았으며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 오늘따라 해답이 하나도 없다. 전쟁의 승리는 무엇인가? 성욕과의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배에 올랐다. 배의 주인은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또 오시라고 말한다. 저 사람은 알 것인가? 하나님도 모를 것인데 당신이 무엇을 알 것인가 독백해 본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정상인지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무 말 없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내가 어떤 불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말이다. 아니야, 나를 바보로 알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누워있는데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동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고 싶단다. 내 옆에서 올 때와는 아주 다르다. 뒷좌석에서 자겠다 한다. 아까 방갈로에서 2시간 잠든 것이 부족하였단 말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인지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녀는 나를 바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른다. 자동차는 달린다. 아무 말 없이 달린다. 이것이 무엇 하는 짓일까 하며 생각하니 내 자신이 처량하다. 휴게소로 차를 몰고 들어간다. 맛있는 거 사드릴 터이니 잠시 내리시지요. 라며 그녀를 깨운다. 그녀는 과연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을까? 눈빛이 잠들었던 1시간이 아니어 보인다. 여자란 정말 모를 일이다. 하긴 내 자신도 내가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안다고 하겠는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한다. 2개를 샀다. 베스킨 아이스크림인데 1개에 3,000원이나 한다. 비싸구나 하였지만 맛을 보니 괜찮다. 우유가 진짜네요. 라며 말을 건넨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웃는다. 우유는 100%가 없습니다. 100%라면 먹기 힘듭니다. 우유에서 치즈와 버터 등의 재료를 축출하고 나머지를 우유로 만들어 파는 것이랍니다. 절대로 물을 퍼넣지는 않았지만 액기스를 뺐기 때문에 맹물은 아니지만 원액은 아니랍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한다. 내려올 때의 활달하고 생기찬 모습과는 딴판이다. 꼭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곤한 모습이다. 행복한 모습이면서 다 귀찮은 얼굴이다. 그녀가 내 옆좌석에 앉는다. 말을 건네도 되겠다 싶다. 그냥 드라이브 하기에는 싱겁지 않은가. 소연 씨, 생일이 언제인가요? 왜 오늘부터 제 생일을 카운트다운 하시게요? 그냥 생일날 파티라도 해주면 좋지 않나요? 현재를 즐겨라. 내일은 오지 않을지 모른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셨나요? 현재를 즐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현재를 즐기면 좋게요. 생일은 매일매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서연 씨는 현재의 사랑을 믿습니까? 저는 사랑은 믿되 사랑은 이별과 동전 양면 같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언젠가 이별한다는 것이니 그때까지 만끽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와, 서연 씨는 철학자다. 사랑에 도통하신 분 같아. 저는 사랑을 찾고 싶어요. 10대, 20대에 사랑을 하였는지 기억이 아리송하지만 시험 본다, 대학 간다, 취업한다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사랑을 찾지 못하였고 30대, 40대는 살아가려니 자식 걱정, 가정 걱정하다가 세월 다 갔어요.
50대에 들어오니 해보지 못한 사랑을 찾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켜야 할 연세에 무엇을 찾으려 하나요? 찾은들 후회가 더 심할 텐데요. 밀림에서 길 잃듯 사막을 배회하듯 사랑을 배회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냥 즐기세요. 골치 아프게 다른 사랑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치명적인 사랑이 된다 하여도 사랑 한번 멋지게 죽기 살기로 하고 싶어요. 살자고 사랑도 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 사랑하시겠다고요? 말씀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면 몰라도요. 지금 사랑할 여건이 모두 갖추어졌어요. 지금은 사랑해 볼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한번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사랑하려고 돈을 벌고 출세하신 분 같아요. 판검사 의사가 되어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정신나간 젊은이와 다를 것이 뭐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사는 거예요. 계산된 사랑이 사랑인가요? 아무리 멋진 상대를 얻는다 해도 참사랑은 아니죠. 쇼겠죠. 평생 연극 갈 것인가요? 그렇더라도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상상하는 겁니다. 무슨 상상 속에 빠진 넉나간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이 무슨 사랑하면서 작업하시는 분은 더욱 아니죠. 소원 이루기 위해 작업에 착수했다면 불행이죠. 그 대상이 저라면 더 불행이고요. 사랑의 실체는 없어요. 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가정을 지켜야 해요. 사랑도 범주 안에서 하는 것이 정도죠. 선생님은 가족의 영토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란 것은 압니다. 행복을 준다는 조건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50년 쌓아 올린 공든탑을 며칠 만에 모두 무너뜨릴 바보는 세상에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선생님은 절대로 안 되어요.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싶진 않아요. 가족의 범위 안에서, 가족의 영토 안에서 사랑하고 언젠가는 가정으로 귀향하겠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춥고 배고픈 사람을 돕고 싶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예수님 말씀도 했고 유럽 여러 나라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이스라엘 땅 안에 2개의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해와 갈릴리 바다인데 받기만 하는 죽은 바다인 사해와 보내기를 하는 살아있는 바다인 갈릴리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사랑을 주면 살아있는 바다가 되지요. 서연 씨를 무엇이든 돕겠다는 것도 참사랑 아닌가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요. 고마워요. 선생님은 절 많이 좋아하나 봐요. 이런 때 네 하고 대답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많이 사랑하고 있나요? 하면 네 하고 말아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었다. 저는 불국사, 성불사 등의 절보다 성당을 더 좋아합니다. 뭐야요? 썰렁하게요. 그럼 절 말고 날 생각 많이 하시냐고요. 날개도 없으면서 날 생각은 하지 못하지요. 아휴, 너무해. 진짜 너무해. 서연 씨가 저보고 뭐 하라고 하면 그럼 난 배추할래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폭력으로 대드는 그녀는 깔깔대고 웃으면서도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잘 때린다. 그것도 한 주먹이 아니라 2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친다. 얼마나 많이 그녀한테서 맞았는지 모른다.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맞을 것을 오늘 다 맞은 날이다. 맞을수록 재미있고 좋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 웃으면서 맞고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까지 다 왔다. 좋은 시간은 항상 짧은가 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오늘은 행복한 꿈을 꾸고 자자. 내일 또 만나자 하고 지금은 아쉽지만 헤어져야 한다. 오늘 약속한 장소가 백화점 10층 식당이다. 백화점은 항상 만원인지 사람들이 참 많기도 하다. 나 같은 사람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으니 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일까? 내가 잘못되었나? 저들이 잘못되었나? 1시간 전부터 온 매장을 둘러보았지만 모두 예뻐서 고를 수가 없다. 옷 한 벌 사준다고 했는데 도저히 선택할 자신이 없다. 일단 식사 후에 생각하자. 그녀가 10분 늦게 들어온다. 저를 위해 항상 기다려주어서 고마워요. 말하는 것도 예쁘다. 다른 사람들은 늦게 와서 미안해요 라고 하는데 서연 씨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미안해요 라는 언어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다, 더 예쁘다. 그녀는 카레라이스를 시키고 나 역시 카레라이스를 시켰다. 먼저 주문하는 것이 배려 차원인 것 같다. 아빠와 함께 쇼핑 나온 것 같다고 말한다. 자기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선생님 같은 분을 보면 아빠 같아서 좋다고 한다. 아빠라고 부르는 선생님이네요 라고 말한다. 아빠라고 부르는 애인하면 안 되냐고 말하려다 얼른 입에 손을 댄다. 식당이 너무 조용하다. 우리 둘만 있는 듯하다.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서일까? 모두 쇼핑에 열중인가 보다. 우리는 식사가 끝나고 후식을 먹고 있다. 서연 씨, 아빠 같다고 하지 말고 애인하면 안 돼요? 하고 호탕하게 웃는다. 싫다는 것인지 좋다는 것인지 계산해 본다. 알 수 없다. 내가 이곳에 왜 와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라면 말할 명분도 없는데 그녀를 알 수가 있는가? 자기의 연애담 하나 이야기해보겠다고 한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호텔 후론트에서 체크인과 아웃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곳에 저보다 3살 많은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과 성품으로 보아 저런 사람이 공부하면 정말 잘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 한번 성공시켜보자는 희생정신이 발동한 것이 그때였는데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할 돈을 댈 터이니 공부하여 성공해보라고 했죠. 그 남자는 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했죠. 제가 등록금과 용돈 등 모두를 댔어요. 4년 후 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도 졸업하였죠. 내가 더 좋아했어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고시에 합격한 사람처럼 좋아했어요. 그와 난 똑같이 아버지가 없어서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었어요. 엄마는 모두 계셨지요. 문제는 그때 일어났어요. 글쎄, 그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대학 나온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절대로 너와 결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 엄마를 버릴 수 없고 미안하다며 친구로 지내자고 하대요.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결혼을 할 수 없대요. 그냥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 지내자대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 놈인 줄 모르고 4년간 헌신하였다니 그때의 심정을 알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한 것이죠. 죽으려고 한강에 갔어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비틀거리며 한강으로 향했어요. 그때 어느 아저씨를 만났지요. 저를 구해준 아저씨가 저의 꿈을 말해보래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말해보래서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였죠. 그래서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였어요. 그 아저씨의 사무실에서 낮에 일하고 야간 대학에 다녔지요. 재수가 좋았는지 대학 2학년 때부터 영화와 연극에서 조연 중에 조연으로 출연할 기회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여 단역이었지만 출연 횟수가 점점 늘었거든요. 이대로 나가면 언젠가는 대열을 낳겠지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다 헛것이었어요. 주연은 근처도 못 가보고 조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배우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기력만으로 픽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사랑을 일찍 알고 사랑을 일찍 잃어보았기에 사랑한다는 사람을 안 믿어요. 선생님처럼 착한 아빠 같은 분도 있지만 또 모르지요? 선생님도 아직은 잘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러나 선생님한테 저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험악해요. 겉모술수와 헛것이 판을 쳐요. 아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지요.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쁜 짓도 마찬가지예요. 비리도 다 그렇다네요. 저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아부도 미친 척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지요. 선생님은 기회가 되면 하세요. 슬피 우는 사슴보다는 표효하는 사자가 되세요. 저처럼 울보가 되지 말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슬퍼져요. 선생님은 시인이라면서요. 시 한 수 읊어보세요. 저를 위한 시를 한 수 지어보세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울고 있었다. 누가 저렇게 착한 여자를 울렸단 말인가. 나는 저 여자를 도와야 한다. 서연 씨를 위한 시 한 편 읊겠다고 말하니 번쩍 눈을 뜨고 날 쳐다본다.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대가 생김으로 내가 생긴다. 그대가 없으므로 내가 없고 그대가 죽음으로 내가 죽는다. 이는 두 막대기가 서로 버티고 섰다가 그대가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는 것과 같다. 일체 만물은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어서 하나도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부처님께서 크게 외치는 연기의 법칙이니 만물은 본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를 해치면 나는 따라서 손해를 보고 그대를 도우면 나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대를 해치면 내가 죽고 그대를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근본 진리를 알면 그대를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나만 잘 되겠다고 그대를 해칠 수 없으니 참으로 내가 살고 싶거든 그대를 도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그대를 돕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반된 처지에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치매와 투쟁을 벌이고 그대를 도와야 합니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된 물체지만 물과 불을 함께 조화롭게 이용하는 데서 우리 생활의 기반이 서게 됩니다. 동생동사, 동고동락의 대진리를
하루빨리 깨달아서 서로가 치매의 무기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상호 협조에 경주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전진하되 그대를 제일 먼저 도웁시다. 그러면 평화와 자유로 장엄한 이 낙원에 영원한 행복의 물결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와, 정말 멋지다. 선생님의 즉흥시가 너무 좋아 눈물이 다 나오네요. 가슴 찡한 말씀 정말 좋아요. 서연 씨, 이것은 제가 쓴 시가 아니고 성철 스님의 불탄 버버를 약간 번역시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글이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선생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은 시를 잘 쓰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저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용어 등 모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원고지 10매 정도 매일 잠들기 전에 써놓고 잠을 자요. 그렇게 대학 노트에 100일 정도 모으다 보면 1,000매 분량이 되죠. 그것을 줄이고 고쳐서 출판해요. 경험과 소재를 찾기 위해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책을 아주 많이 읽어요. 저는 베스트셀러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모든 작품들이 실패작뿐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공보다 도전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어요. 선생님, 저도 신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루에 한 편씩 매일 쉬지 않고 한 3년 쓰다 보면 본인 스스로 비결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의 그 연기력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4년 이상 연습한 것이잖아요. 재능보다는 땀이 소중하다는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고요. 어차피 손가락으로 써야 하니 엉덩이를 의자에 몇 시간 동안 붙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저는 1시간도 못 참는데. 아내는 명작 한 편을 내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발표하라지만 저는 질보다 양을 우선해요. 연습이라 생각하죠. 도전이라 생각해요. 아내가 말해요. 나이 몇인데 지금도 그 많은 시간을 글 써야 되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나이 50이 넘어도 연습할수록 늘더라고요. 와, 놀랍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선생님은 전문 강사하셔도 되겠어요. 안 되더군요. 저는 말을 더듬지요. 말이 너무 빠르죠. 중간에 가끔 끊기죠. 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도 없죠. 어쩌다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되면 땀만 나요. 한 가지만 잘하라고 하나 봐요. 물론 연습하면 잘하겠지만 하여튼 안 되더군요. 내가 전문 과외 선생 하는 느낌이다.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나가자고 말했다. 저녁이다. 특별한 저녁 시간인 이유는 오늘 밤 8시 첫 무대에 그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붉은 노을이라는 제목의 연극에 몰입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성공을 자신하고 있었고 나도 믿었다. 남자는 약간 세상 것에 때묻지 않은 지나치게 순진한 노총각과 10살 젊은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였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완벽히 연기해냈다. 박수를 힘껏 쳤다. 손바닥이 부르트건 팔이 빠지건 상관없다. 그녀의 몸짓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몰입하고 있다. 연극이 끝나자 일어나서 더 열심히 박수를 쳤다. 작은 공연장이 울린다. 나는 몇 사람이 다 빠져나간 후에도 열심히 박수를 치다가 미리 준비한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다가갔다. 연극이 끝났는데 그녀는 가만히 서 있다. 꼭 연기를 하듯 멍하니 서 있다. 소연 씨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합니다.
한마디로 베리굿입니다. 100만송이 장미라 생각하고 100송이 장미를 드립니다. 그녀는 환히 웃으며 장미 꽃다발을 받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꽃을 주지 말아달라고 한다. 자기는 꽃을 받으면 불편하다고 말한다. 오늘 첫 공연이라 동료들과 파티를 열기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무엇이 바쁜지 서두르며 말한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오늘은 관객이 몇 명밖에 오지 않았다. 처음 시사의 첫날이라 그럴까?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 정식 궤관이니 잘 되겠지. 눈가의 물기를 보았다. 최선을 다한 연극이 또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나와 더 이상 있는 것이 두려운가 보다. 내가 힘써서 오디션에 합격하고 이번 붉은 노을 주연으로 발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자기의 행운이 주연으로 발탁되고 열심히 하여 이번 연극을 바탕으로 한국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는 야심만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뒤를 한번 보이는가 하더니 얼른 분장실을 향하여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함께 저녁이라도 하고자 한 생각은 말도 붙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서둘러 뛰어 들어가다가 떨어뜨린 한 송이 장미를 주워들었다. 장미 냄새인지 그녀의 냄새인지 좋다. 한 송이를 들고 터벅터벅 걸었다. 1시간을 걷다 보니 장미가 시들었다. 꽃도 이렇게 시드는가 보다. 사람도 시들고 모두 다 사라지는데 무엇이 귀중하다고 저렇게 몰입할까? 출세란 무엇이며 명예가 무엇인가? 그냥 재미있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녀가 집으로 직접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의 집으로 향하였다. 집 앞 골목길 입구에 포장마차가 있다. 이런 곳에 포장마차가 있다니 영업이 될까? 나같이 불안을 걸머쥐고 있는 동지들이 모일지 모르니 사랑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 오아시스가 여기라고 생각하며 약한 가젤은 때를 지어 다닌다처럼 보일 것이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은 사이가 좋아진다지 않은가. 포장마차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소주와 어묵을 시켰지만 먹는 것에는 관심 없다. 마음과 눈빛은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뿐이다. 누가 놓고 갔는지 담배 한 개가 있다. 손에 들었다. 그러나 과감히 꼭 눌러 버렸다. 완전히 부서져라 하고 움켜잡았다. 담배 이야기가 그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날 점심때 함께 식사하면서 담배 끊었던 이야기를 하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저는 담배 꼴초였습니다. 아무리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아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드디어 성공하여 이제 10년 되었고 그동안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수백 번 담배를 끊었고 마지막 해는 1년에 무려 30번도 넘게 담배를 끊었었다고 말하였다. 1년에 담배를 30번 넘게 끊는 고통 속에 성공한 방법의 노하우라고 자랑했던 것도 생각났다. 담배를 태우지 않을 순수한 여자 같은데 담배 끊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던 여자. 자기 친구 중에 골초가 있기에 말해주려 하는가 생각하며 노하우를 말하였었다. 일단 담배를 끊는다고 선포한다. 아침 7시에 담배를 끊고 담배와 라이터를 버린다. 다시는 안 피운다고 다짐하며 쓰레기통에 담배를 완전히 분해하여 버린다. 담배를 30분 후 다시 피우고 싶으면 담배 가게에 가서 담배와 라이터를 사서 다시 피운다. 다시 담배를 버린다. 1시간 후에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으면
다시 사서 핀다. 담배를 다시 버릴 생각을 하니 아깝다. 담배를 연줄 피운다. 새까치를 피운다. 다시 버린다. 담배를 산다. 라이터도 산다. 담배를 다시 피운다. 이번에는 아까워서 5가지 정도 피운다. 입이 쓰다. 2시간 있으면 다시 피우고 싶다. 담배를 다시 사고 다시 버리고 하루에 10번 이상 하게 된다. 돈이 하루에 7만 원 정도 든다. 한 열흘 하였더니 100만 원이 날아갔다. 담배를 버리기 전에 한 번에 5개 피해 7개 피까지 피울 때도 있다.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리면 쓰레기 뒤지는 고양이 흉내를 내게 되어 있다.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 아님 멀리 찾을 수 없는 곳에 버려야 한다. 20여일 하였더니 200만 원이 날아갔다. 한 번에 7개 피 정도의 양을 한꺼번에 피우니 목이 아프고 쓰다. 돈이 아깝다. 목이 아픈 것이 겁난다. 담배를 끊게 된다. 예전에 1년에 30번씩 끊는 것과 같이 진짜로 끊게 된다. 다만 다시 피우지 않게 된다. 확실한 방법이다. 10년 동안 피우지 않았다. 투자와 노력이 아까워서 다시는 피우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강의를 한 것 같아. 빙그레 웃다가 밖을 본다. 1~2시간이 흐른 것 같다. 저 멀리에 그녀가 오는 것이 보인다. 휘청거리는 것 같더니 포장마차로 들어온다. 1시간 동안 파티를 하였을까? 너무 반가웠지만 장난삼아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한다.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그녀가 소리친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내 옆에 앉는다. 순간 갑자기 놀란다.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눈화장이 많이 지워져 있다. 술 잘하세요? 라고 물으니 자기는 술을 안 마실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술을 마실 줄 모른다. 아니, 소주 2잔이면 인사불성이다. 술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녀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긴다. 아까 내가 담배를 부숴버려서 그런지 내 손에서인가 그녀에게서인가 담배 냄새가 진하게 퍼져온다. 선생님이 뭘 아세요? 저 이 세계를 아시냐고요? 연예계의 실상을 아냔 말이에요. 소주를 자기가 따라 단숨에 한 잔 부어 넣는다. 선생님은 술 못해요? 그럼 술 따라주는 것도 못하겠네요? 소연씨, 너무 취하셨네요. 오늘 파티는 잘 되었습니까? 파티요? 선생님, 이제 가면을 벗으세요. 선생님도 저를 품고 싶으신가요? 저와 뽀뽀하고 싶냐고요. 선생님, 오늘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저 여자를 취하고자 탐하였었나? 키스하고 싶었단 말이나 최종 목적이 육체적인 탐욕이었던가. 남자들은 다 그래요. 순수한 척, 진실한 척 하지만 다들 욕심만 채우려 들어요. 남자들은 모두 쓰레기. 그러면서 성인군자 행세 하려더니 웃겨요. 야. 포장마차의 손님은 우리 둘만 있기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소리치는 것을 남이 들으면 내가 식인종으로 생각하여 구조한답시고 달려들었을 것 아닌가. 선생님은 왜 저한테 관심을 두세요? 빨리 말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빙글빙글 돌려서 시간 가고 세월 가고 돈 쓰지 말고 한 번에 다 해요. 10번 만나 100번 만나 고생하지 말고 얼마 주면 품어볼 수 있냐고 말해보세요.
제가 대답을 정확히 하죠. 선생님은 귀엽게 생겼으니 세일해드리지요. 제 생활을 아세요? 최고의 영화배우가 되자고 희망에 부풀었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부자 아저씨가 저를 키워준대요. 골프도 그 아저씨가 가르쳐 주었고 2번 필드에 나갔죠. 재미있대요. 골프 말이에요. 돈도 많이 주었어요. 결국은 그 아저씨가 원하는 것은 제 몸뚱어리였어요. 선생님도 저를 키워주려고 해요? 돈 많으세요? 회사 사장님은 이 사람 만나보라, 저 사람 만나보라 해요. 모두 저를 위하여 그러는데 왜 저는 그 사람들이 싫죠? 한두 번 만나보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만나기 싫어요.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만나라 해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골방 같은 곳에서 몇 명 모여놓고 연극이나 하죠. 최근에는 영화 보조 출연이나 단역 제의도 없어요.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보았지만 오늘 보셨지 않나요? 저는 좌절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나 봐요. 왜 하는 일마다 꼬이죠? 서연 씨는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고 알잖아요. 대개 콘서트에서도 주연은 나중에 나오잖아요.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참으라고요? 굶어 죽은 다음에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요사이는 연극 학원에 나가요. 아니, 서연 씨가 연기를 잘하는데 왜 무엇을 배우려고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연기 배우러 오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조를 해요. 매일 오전에 연기학원 가서 가르치고 오후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살아요. 아르바이트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먹는 것은 다이어트 한답시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되는데 월세방은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옷 사주나요? 교통비와 용돈 주나요? 지난달에는 친구한테 꾸었어요. 한 달에 월세 부담금이 한 명당 20만 원인데 그것도 해결하기 힘이 드네요. 몸뚱어리를 막 굴리면 하루에도 20만 원 벌기는 쉽겠죠. 세상이 그래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살고 싶어요. 유명 배우가 아니라도 조연 배우라도 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도 인정받고 싶어요.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다 그래요. 선생님, 누구나 배우는 될 수 있답니다. 꿈꿀 수 있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배우는 될 수 없대요. 사람 비즈니스를 잘하는 매니지먼트를 만나야 성공한다고 매니저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서연 씨, 성공은 믿는 만큼 성공합니다. 노력하며 미친 자를 이기는 자는 없어요. 작은 꽃을 피우기 위해 오랜 세월이 필요하듯 남 탓하려면 잠이나 자겠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제 4조, 연기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이 있음을 압니다. 성공이란 열정과 프로 근성만이 조건입니다. 무슨 떡같은 말씀이냐는 듯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냐는 듯 벌떡 일어서며 그녀가 갑자기 꺼지라 하며 소리친다. 술병을 들더니 벌컥하고 마신다. 물병으로 착각했겠지 하며 병을 뺏는다. 제가 집까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본데 이해하고 있으니 내일의 태양을 향하여 오늘은 참으셔야죠. 당신은 제가 본 배우 중에서 가장 대성할 배우입니다. 당신이 꿈을 버리지 않는 한 반드시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 갈매기 꿈, 고래 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연예계는 돈과 힘만이 가능해요. 세상이 선생님처럼 순진하다면 저는 벌써 아카데미 여우상을 탔을 겁니다. 제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아빠 같아요. 아빠도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 돌아가셔서 없지만요. 선생님이 20년만 더 젊었었다면 애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운다. 울고 있는 그녀를 위하여 손수건을 꺼내려 하였는데 없다. 그녀를 부축하여 그녀의 집 앞으로 향한다. 그녀가 호텔로 가자고 행설수설한다. 오늘 밤에 선생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말한다. 제 몸은 싱싱하단 말이에요. 가지세요. 왜요? 제 몸에 무슨 병이라도 옮겼을까 해서요? 라며 소리친다. 왜 못 가지냐고 다그친다. 제가 선생님께 해줄 수 있는 것은 제 몸뚱어리 뿐이라고 떠든다. 당장 호텔로 가자고 땡깡이다. 그녀는 연기와 실생활을 혼동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 자신을 충고하고 있다. 나를 마지막까지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래, 한없이 떠들어라. 그래서 한이 풀린다면 그래도 좋다. 나를 유혹해도 좋고 나를 욕먹여도 좋다. 절대로 난 흔들리지 않으마.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녀가 떠드는 것에 아랑곳 없이 나 자신에게 말하며 그녀를 업고 간다. 그녀가 내 몸에 딱정벌레처럼 붙어있다. 가볍다. 그녀를 업고 가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집 앞 초인종을 누른다. 함께 자취한다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금 있으니 친구가 나온다. 그녀를 집에 눕힌다. 세상에 이런 집도 있는가 할 정도로 초라하다. 여기서 3명이 자취한다니 여기가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한국도 이런 곳이 있는지 의아스럽다. 화려한 의상과 박수 소리를 들으며 서치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 이런 곳에서 산다는 상상은 한 적이 없다. 무명배우의 슬픔에 가슴이 울컥하다. 그러니 무명 연예인이 안 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가 싶다. 관객이 찾아오지 않는 배우들의 생활상은 비참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불쌍함에 안타까워하면서 골목길을 나선다. 그대만 보여요.